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오고요. 장해진 앵커 3대 지수가 장 초반에 부진한 모습을 딛고 결국 상승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미국 내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2차 감염 확산 우려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증시를 짓누른 모습이었지만 마감 직전에 연준이 주요 회사채 매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은 급락세를 뒤로하고 3대 지수 모두 급등세로 돌아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대형주인 페이스북, 아마존, 또 넷플릭스, 애플이 지수 나스닥 상승을 특히 이끌었고요. 은행주들 JP모건과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이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날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연준의 회사채 매입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연준이 지난달 7,5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단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는 ETF만 사들였었는데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본격 가동된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현지 시간 15일이죠. 회사채 직접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회사채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시장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외신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시장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급격히 부상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도인 베이징에서 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발병이 늘어나면서 부분 봉쇄 조치가 내려졌고요. 미국에서도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다수의 주에서 신규 확진자나 입원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경제 재개 이후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인도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여전하다는 소식들이 들리면서 불안감을 자극했고요. 이 밖에 이날 발표된 중국의 5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등 주요국의 경제 지표도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하락 출발한 다우지수부터 보시면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가 연준의 회사채 매입 소식이 들려오자 급등하면서 상승 반전에 0.62%의 상승세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5,763포인트의 거래에 마쳤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면 1%대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1.43% 올라 9,726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장중에 반등에 성공했고 연준에 힘입어서 그 폭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0.83% 올라 3,066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장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연준에 힘입어서 극적으로 상승 반전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 개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가 지난밤 사이에 2% 정도 올랐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감산 이행을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유가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이 지금까지 감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던 산유국들이 목표에 맞는 감산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고 또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신호가 보인다고 분석을 하면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국제유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WTI 가격이 36.99달러까지 오른 채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값은 사실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겹쳐져 있기 때문인데 최근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상승 요인이지만 최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또 금값의 하락 요인이기도 하죠. 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좀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지난 밤 사이에는 0.2% 소폭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선물시장에서 1,733.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장혜진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이 회사채 매입, 개별 회사채를 매입하기 시작한다고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0.7%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0.713%까지 올라간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 약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약세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0.6% 내리면서 96.71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속보로 전해졌던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장혜진 앵커, 연준이 ETF가 아닌 개별 회사채를 매입하기 시작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연준이 코로나19 부양체계 하나로 7,500억 달러죠. 우리 돈 약 900조 원 규모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연준이 지금까지 사들인 ETF 상장지수 펀드에 더해서 개별 기업들의 회사채를 본격적으로 직접 사들이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시장 기능과 신용도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연준은 지난 3월 23일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이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 회사채 유동성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회사채 매입에 직접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구에서 투자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와 상장지수 펀드를 사들였는데 연준이 이제 개별 기업 채권을 사들이겠다라고 밝힌 것에서 의미를 조금 더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의도는 미국 기업 채권에 더 넓고 다양한 시장 지수에 기반을 해서 기업 채권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연준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기준이 있는데요. 연준은 신용기구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인 3월 22일자로 기관에 따라서 트리플 B-나 Baa3 등 신용 등급을 받았어야만 이 채권을 사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를 설치는 하지 않았는데 이름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연준이 유일한 투자자가 되는 이 신주나 채권 발행 시장에서의 매입을 수반하는 것이며 주로 헐값에 나온 대출이나 채권들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준이 어디까지 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넓혀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시장을 조금 더 회복하기 위해서 시장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힘입어서 시장이 회복을 해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글로벌 IB 가운데 하나인 모건 스탠리가 증시가 7% 정도의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7% 정도의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불마켓, 본격적인 강세장이 앞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분석을 했는데요. 이 분석은 사실 오늘 시장 반등이 나타나기 전에 나왔던 분석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 의 증시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윌슨은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강한 시장 조정은 이미 지나간 거고 건강한 조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증시가 새로운 사이클 그리고 강세장의 초기 국면에 있다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V자 반등은 V자 경기 회복의 전조 신호라면서 2009년이었었죠. 본격적인 시장 반등과 경기 회복의 경기 회복이 나타났던 이 시점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퀄리티 주식과 그리고 성장주는 경기 회복과 함께 좋은 성과를 보이겠지만 자동차와 내구 소비재 이런 이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는 좀 부진한 고전을 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S&P 500의 목표 주가 12개월 목표 주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3,000이었던 기존 전망을 3,350으로 높여놨고요.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최고 3,700까지 높이기 유도했습니다. 약세장 시나리오도 2,900까지 높임으로써 심지어 약세장 시나리오조차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목표 주가를 높여놨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의 렌터카 업체 헤르츠가 이 파산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헤르츠가 더 높은 변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당사의 채권자들이 모두 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주식 소유자들이 헤르츠의 회복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lose all their money, 돈을 모두 잃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다소 어려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회사의 부채가 180억 달러죠. 우리 돈 21조 원에 달하는 만큼 회사 측은 코로나19 상황이 놀랄 만큼 크게 진전돼 여행 트렌드에 반전이 생겨야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헤르츠의 주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33%나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주 발행을 통해서 헤르츠사는 최대 5억 달러를 주식을 공모해서 자금 조달에 나선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헤르츠는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난 금요일에 법원으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을 허가받은 상태입니다. 채권자들은 이번 매각으로 헤르츠가 딥
DIP죠. 기존 경영권 유지 금융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사는 파산 보호에 따른 구조 조정이 실패하게 될 경우 언제든지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밝혀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었던 도큐사인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주가가 지난 밤사이 7% 넘게 급등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단기간에 거의 2배가량 올라갔던 이 저점 매수에서 올라갔던 그 항공주였었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나스닥 100 지수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도큐사인의 경우에는 전자, 문서, 온라인 계약서 등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죠. 쉽게 이해하자면 부동산 온라인 계약서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사람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꺼려지다 보니까 부동산 온라인 전자 결제, 온라인 계약서 이런 것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수요가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수요가 늘고 있고요. 도큐사인의 주가도 3월 저점 이후 빠른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온라인 결제 편안함을 맛본 고객들은 다시 종이 계약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도큐사인의 CEO인 댄 스프링거가 밝히기도 했는데 도큐사인의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은 6월 22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